RT 보려다가 네, 접종 모의고사 보길래 그냥 안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엔 좀 저 더 짜증날 것 같아가지고. 88번? 이거 영상으로 했는데. 영상 다시 볼게요. 아, 네. 90번 들었네요. 90번? 90번. 아이고, 이거, 네. 저번 시간에 무슨 내용으로 수업했는지 복습하는 경우로 뭐 나쁘진 않네요. 여기 어떤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는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5x랍니다. 그러니까 이차 함수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요거를 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차 함수의 그림을 뭐 대략적으로나마 좀 그려볼 수 있느냐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얘를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해가 뭐가 돼? x제곱 플러스 5x니까 이거 해가 뭐랑 뭐예요? 많이 풀어봤으니까 이제 알잖아 대충. x가 뭐랑 뭐야? 인수분해 해보면 뭐랑 뭐야? 2차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해가 얼마예요? x값이? 뭐 그쵸? 0이랑 5잖아요. 인수분해 해보면 x로 묶어보면 되는 거니까. 맞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 라고 얘기를 하면요, 요게 방정식이었을 때 해가 0이랑 5인 게 어떻게 작용이 되는 거냐면 여기가 x축이잖아요. 그러니까 x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x가 0일 때랑 x가 5일 때 이때가 이제 x축과 만나는 점인 거고, 이게 이 참수가 대충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이게 y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사실 잘 안 하기는 하는데 많이들 좀 어려워하니까, 그 우리가 누구를 만나려고 한다면요, 뭐랑 뭐를 정해야 돼요? 정해야 되는 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랑 장소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라고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이게 이제 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질문이요 뭐냐면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3부터 4라 그랬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대충 그려봤어. 나의 오늘 하루 일과를 그려봤어요. 나의 오늘 하루 일과는 두두두 하고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랬을 때 나는요 3시랑 4시 사이에 어디에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어디 있어요? 3시랑 4시일 때 나는 어디 있었어? 여기가 이제 3일 때잖아요. 여기가 이제 4일 때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3일 때 대충 어디 있었냐면은 내가 요렇게 있었죠. 이 위치에 있었어요. 건물로 치면은 한 3층, 뭐 4층, 5층쯤 되려나? 뭐 거기 있고요. 내가 4시경에는 대충 한 이쯤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제일 높이 있었을 때가 몇 시고 제일 낮게 있었을 때가 몇 시예요? 라고 물어보면 몇 시예요? 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몇 시예요? 제일 높이 있었을 때요? 3시일 때요? 4시일 때요? 제일 높이 있을 때요? 그쵸? 그러니까 최대값이 얼마냐면요 3시일 때고요. 최소값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4시일 때입니다 라고 이렇게 시간으로 얘기를 사실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함수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몇 시일 때요? 라고 하는 거 별로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어디 있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시간을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그때 어디 있었냐고요. 어디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 대입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어디에 있었는지는. 그러니까 y가 얼마예요? 대입을 해보니까 대입해보니까 얼마예요? 6이죠? 뭐 6층에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는 어디 있었어요? 대입을 해보니까 그쵸? 4층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약간 좀 없어 보이긴 하지만 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크게 안 다릅니다. 돼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다음에 12죠. 그래서
그러니까 x를 시간처럼 생각을 하시고 y를 약간 장소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파트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높은 층에 있었을 때가 언제고 제일 낮은 층에 있었을 때가 언제인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또 98번. 그러니까 원래 이제 문제가 단순하면은 사실 저렇게 설명을 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잘 좀 이해를 하고 나면은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죠. 지금처럼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고요. 여기가 그다음에 여기는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죠.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함수가 엄청나게 복잡할 거 아니에요. 대충만 전개해봐도 어때요? 벌써 x 4제곱이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개해가면서 풀고 싶죠. 저도 전개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x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도 못해요. 이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시간을 좀 들이면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좀 복잡하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해보기를 한 번에 치환 배웠잖아요. 이럴 때 써먹는 거죠. 지금 전반적으로 자주 보이는 애들이 몇 개 있는데 자주 보이는 애가 뭐예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가 보이죠. 뭐 물론 저는 그냥 여기까지 다 치환 안 하고 여기까지만 치환할래요 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혼자 풀었을 때는 저는 플러스 2까지 그냥 다 치환해버리는데 그게 싫으니까 x제곱 플러스 2x를요 어떤 a라는 값으로 치환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식이 바뀌죠. 모든 y 값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기도 3a로 바뀌죠. 이렇게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x에 대한 식으로 봤을 때는 답이 없었는데 y에 대한 식으로 a에 대한 식으로 보니까 이제 답이 생겼죠. 어쨌든 2차식의 형태로 바꿨으니까. 그래서 y는 어떻게 본다? a 제곱 플러스 원래는 5a죠. 근데 여기 3에 있으니까 8a일 겁니다. 여기 플러스 6이 있는데 요거 있으니까 플러스 14라는 문제로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저 앞에까지 그 상황은 그냥 없었다라고 치고요. 원래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었었는지 알아요. 원래 우리 이거 어떻게 풀었었냐면은 얘를 어떻게 바꿨어요? 표준형으로 바꿔서 y는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이제 x축이라고 말하는 거 대신에 a축이라고 바꿔도 돼요.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니까 그림을 잘못 그렸네 하죠. 지금 이쪽이라고 쳐볼게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생겨 있어요? 얘가 이렇게 생겨 있죠. 마이너스 2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까지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언제가 최소인지를 알고 싶다고 그랬으니까 언제가 최소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최소요? a가 마이너스 4일 때 그때 y가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2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해가 됐으면은 그래도 최대 최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건데 이 문제가 이제 어려운 점은 내가 방금 a가 마이너스 4일 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4가 가능한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가 진짜로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버렸으면 그랬으면 상관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a라고 하는 애는 x라고 하는 애한테 묶여있는 몸이에요. x가 나 1 할래 라고 얘기를 하면은 a가 그래 그럼 나는 5 할게 이게 안 돼요. x가 1 하면은 a는 어쩔 수 없이 그래 그럼 나는 3을 해야겠네. 약간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가 야 나 마이너스 4 할래 라고 얘기를 하면은 a가 나 혼자 마이너스 4가 되는 게 아니라 x한테 약간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죠. 진짜로 이게 가능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0이 정말로 되는 상황인 건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4가 돼. 그러면 y도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진짜로 a가 지금 마이너스 4가 되냐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한번 다시 살펴볼 거냐면요. 여기랑 전혀 연관이 없는 이라고 저번에도 얘기를 했었죠. y는 x제곱 플러스 2x라는 이런 함수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 거예요. 어떤 함수인지. 아까 저기 옆에 고맙게도 90번 문제를 여쭤보셨던 것처럼 얘도 한번 그런 식으로 풀어볼 수 있겠죠. 우리가. 얘는 어떻게 생겨져 있냐면요. 0일 때랑 마이너스 2일 때랑 네, 요렇게 그려지겠죠. y는 x제곱 플러스 2x가요.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될까요?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2x는 어때요? 절대로 마이너스 1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2x가 나 마이너스 4 되고 싶어. 마이너스 4가 되고 싶어? 뭘 대입을 해야 도대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냐는 거죠. x한테 뭘 대입을 해야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절대로. 그림으로서 방금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x를 대입을 하더라도 절대로 마이너스 1보다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아무리 해봤자 마이너스 1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치환을 시켰을 때 여기서 애초에 뭘 생각을 했었냐면은 a가 절대로 마이너스 1보다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다 지금 라고 먼저 가정을 하고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려보면 알겠지만 절대로 마이너스 1보다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지금 대충 어디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A가 아까 제가 여기를 A축이라고 봐도 좋다 그랬죠. 오히려 그렇게 봐야 편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A가 언제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니까 이쯤이겠죠. 그러니까 요 2차 함수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그렸지만 어떻게 돼요? 이거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거고요. A는 언제부터만 가능하냐면 여기서부터 오른쪽인 애들로만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Y는 언제일 때예요? A한테 마이너스 1밖에 대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7일 때부터죠. 네. 여기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최대 최소에서 이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얘기죠. 현강으로 들으면 뭔가 좀 다를 줄 알았나요? 어려워요. 여기는 한번 들어서 솔직히 뭐 되면 좋겠지만 네, 어렵죠. 대충은 알겠어?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건지. 꼭지점에 x가 들어가고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니까 x한테 나는 y가 어떨까를 약간 고민을 해봤어요. y가 어떨까? 왜냐면은 x는 이제 제약이 없잖아요. 여기서 다 갖다 버리고 x는 어떤 제약이 없어요. 뭐 어디까지만 대입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아까 저 문제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x는 그냥 모든 실수여도 다 되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살펴보기로 했어요. y가 어떤 형태로 나올지가 궁금했어가지고. 근데 y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y도 모든 실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1차 함수가 아니고 1차 함수면은 x가 모든 실수면 y도 마찬가지로 모든 실수예요. 이렇게 직선으로 쭉 가잖아요. 근데 2차 함수는 여기서 이렇게 꺾여 있다 보니까 나는 모든 실수를 다 x한테 대입을 한다고 해서 모든 y 값을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가질 수 없는 y 값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왜냐하면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값은 내가 x한테 대입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차 함수라는 그 특징 때문에 무조건 이제 한계점이 존재를 해요. 어디까지밖에 못 내려가는지. 그러니까 y는 절대로 마이너스 1보다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방금 y라 그랬잖아. 내가 여기서 y는 그러면은 어떤 y 값이든 간에 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건물로 치면은 지하 1층까지 있는 건물인 거죠. 지하 1층까지 있는 건물인데 지하 2층은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y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여기 봐봐요. y 대신에 a라고 갖다 썼죠. 그러니까 a는 절대로 마이너스 1보다 더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a를 지금 어디다가 뒀냐면은 x축 위치에다가 뒀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서 하자는 거죠.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여기만 살펴볼 거라는 거죠. 함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이거는 전달될까?
여기가 A축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여기 이제 진짜로 Y죠. 여기 때문에 지금 꼭지점이 마이너스 4, 뭐 마이너스 2다라고 알았어요. 알았고 그래서 함수가 어떻게 그려질 거다도 알았냐면은 대충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도 알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을 다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A라고 하는 거는 지금 특징상 무슨 특징이 있냐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4일 때요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거는 약간 이제 내가 하늘을 날았으면은 저기까지 단숨에 갈 수 있었대. 맞죠? 그 얘기는 맞지. 하늘을 날았으면은 내가 저기까지 갈 수 있었겠죠. 안 되잖아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A가 무조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여기가 A가 마이너스 1인 요 지점보다 오른쪽으로만 살펴볼 거예요. 함수의 자체에 대해서. 그럼 나는 어디까지밖에 살펴볼 수가 없는 거냐면은 여기서부터만 살펴볼 수 있는 거죠. 함수를. 여기까지는 어차피 그려봤자 다 의미 없는 짓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마이너스 1일 때가 공교롭게도 이제 7이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제 최소값이 7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합니다. 어려운 거 알죠? 네. 그냥 대충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이해하시고 어차피 네, 2번, 3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또 101번 여기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이 0이다라고 하는 요거를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두 실수 x, y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조건을 여기다 갖다가 붙여줘야 되냐면 다 하고 나서 조건 생각하려면 복잡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애초에 좀 조건을 정리를 해주고 가면 좀 좋겠죠? 네. 그래서 x가 음이 아니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y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좋아요. 까지 되겠지.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x랑 y를 둘 다 보는 것보다 하나의 문자로 살펴보는 게 훨씬 더 낫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뜻이 뭐냐면요.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거 다시 바꿔보면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죠. 그쵸? 다 이항했으니까. 그러니까 y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는 y를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보는 거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대입을 해야 될 거는 x일 테니까요. 문자를 x로 좀 정리를 해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거 넘어가면요.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요.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end로 묶여있기 때문에 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또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여기까지 힌트를 총 정리를 하면은 결국에는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겁니다. 물론 y도 마찬가지예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y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까지 정리가 된 상태에서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최대 최소라고 물어보는 게 약간 말이 되죠. 왜냐면은 x 제곱 마이너스 2y 제곱이면은 식을 또 어떻게 바꿔요? y를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봤으니까 이것도 x 제곱 마이너스 2y 제곱. 그러니까 x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x가 0부터 3까지라 그랬으면 당연히 이 결과 자체도 어떻게 나와요? 뭐 최대가 있고 최소가 있겠죠, 분명히. 네, 그래서 최대 최소로 물어봐도 괜찮아요. 하고 이거 정리해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식이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이다. 라고 나온다는 거죠.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냐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18이라고 하는 저 식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최대 최소라고 얘기를 할 거면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부터는 2차 함수 내용이에요. 2차 함수가 아니고서 우리가 최대 최소 얘기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구간이 없어요. 수하를 가면 생기는데 그 전이라면은 2차 함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2차 함수의 형태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미 x, y 썼으니까 뭐 아무거나 쓸게요. 이거는 k는 그냥 건물의 이름이 K인가 보죠. 뭐 K라는 건물이 우리는 Y라는 건물로만 계속 살펴봤는데 건물 이름이 K로 바뀐 거예요. 뭐 인수했나 보죠.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정말로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상태고 우리는 K에 대한 최대 최소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2차 함수 형태니까 식을 바꿔주시면 이렇게 돼요. 그냥 빨리 했어요 제가. 가 되겠죠? 그 다음에 최대 최소를 물어봤는데 그림을 일단 그려보시면 이거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게 되냐면 6,18이 최대값인 상태에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상태로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8이 한참 잘못 그렸네. 이렇게 그려지죠 그림이. 될까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를 살펴봐야 되냐면요. 요 모든 애들에 대해서 다 쓸 게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x 부분인 거고요. 아까 k는이라고 잡았으니까 k축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랬을 때 저는 방금 요 x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살펴보기로 했냐면 0일 때부터 3일 때까지 여기가 이제 3일 때라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이제 3일 때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살펴보는 거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살펴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언제일 때가 제일 밑으로 낮아져 있는 순간이고 언제일 때가 제일 위로 올라져 있는 상황인지를 그림으로 해석을 해놓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하나하나 다 대입을 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거 어떻게 다 대입해? 정수였으면 또 몰라도 분수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건 이제 그림으로서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일 때가 제일 낮은 때고 여기일 때가 제일 높을 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죠. 0 대입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마이너스 18이고요. 이게 이제 최소값이죠. 그 다음에 x가 3일 때가 최대인데 3 대입하면은 9죠. 네. 값에 대한 최대 최소 다. 또 그래서 더하면 마이너스 9겠죠. 아, 109번. 둘레가 처음에 112인치 직사각형의 모양의 종이가 있었대요. 위아래로는 1씩, 양옆으로는 3씩 잘라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S가 최대가 되도록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그냥 네. 처음 종이의 세로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요. 그쵸? 그러면은 뭐 어울려줄까요? 처음 종이의 세로 길이를 뭐 x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처음 종이의 가로의 길이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얼마다라고. 원래 가로 세로 한 번씩 더했을 때가 얼마여야 되냐면은 56이어야 되죠. 2로 나눠야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가로 세로 한 번씩 더했을 때 56이어야 되니까 가로의 길이가 56-x였을 겁니다. 그랬겠죠? 그 다음에 바뀐 종이는 어때요? 그 안쪽에 종이는요 위아래로 세로의 길이가 세로는
위아래로 1씩 잘렸죠? x-2일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종이의 가로는요 얼마나 되겠어요? 양옆에 3씩 잘렸으니까 6만큼 잘렸죠? 50-x죠. 그래서 예. 그래서 첫 뭔가를 잘 x로 설정을 해놓고 나면은 나머지 애들도 네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새로운 종이의 넓이를 s라고 했어요. 새로운 종이의 넓이를 s라고 했으니까 s라고 하는 거는 x-2랑 50-x랑 곱했을 때가 이제 넓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얘가 최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얘가 최대일 때 값을 딱히 궁금해할 필요는 없죠. 그냥 그때 x가 언제인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 지금 뭘 물어봤어요? 처음 종이의 세로의 길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x가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물어보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그래도 좀 덜 귀찮은 네, 상황이 옵니다. 빠르게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x 제곱이죠. 그리고 계산해보면 실험가 48x죠. 사실 이거 뭐 마이너스 100이다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얘기인데 이거를 진짜로 계산을 뭐 하신 분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기왕이 2차 함수다 보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추계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추계방정식이 얼마예요? 그냥 보자마자 축방이 x가 24예요. 그래야 좀 덜 귀찮은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추계방정식 이걸 보자마자 24라고 바로 알 수 있으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는 거냐면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2차 함수를요. 뒤에는 어쩌고저쩌고 뭐 생기겠죠. 사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최대값일 때 그때 x값 물어봤는데 x가 24일 때 제일 최대라는 거잖아요. 그쵸? 추계방정식이 24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뭐 더 멀리 안 가도 되죠. 그냥 x가 24일 때가 제일 그건 거죠. 그래서 세로의 길이가 23인데 왜 여기서 26이라고 그러지? 여기 2x 플러스 저거군요. 미안합니다. 52x라고 그럼 저거. 그럼 26이 맞죠? 그럼. 그래서 좀 네. 2차 함수라고 하는 저 특징을 잘 이용을 하시면은 좀 귀찮은 계산을 덜 하셔도 되는 거죠. 또 뭐 했는지? 영상인데 했어. 그거요? 해야지. 네, 이거 볼게요. 언제일 때 최소값 뭐를 가진다. 언제일 때 최대값 뭐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가 조건을 보고요. 저는 fx를 어떻게 정의를 내릴 거냐면요. a로 정의를 내릴 거예요. x-1의 제곱 플러스 4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최소값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a가 0보다 크겠구나라고 조건 하나를 더 추가를 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꼭지점이 1,4인 것까지는 알지 기울기가 얼마인지까지는 몰라요. 아직까지 이것만 가지고. 그래서 앞에 a라고 설정을 했는데요. 최소값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0보다 크다라고 했고요. gx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라요. 그냥 b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일 때 최대값 1을 가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b가 0보다는 작겠구나 정도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f랑 g에 대해서 이렇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다라고 하는 게요. 지금 fx랑 gx랑 더한 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더한 함수는요. x가 3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가진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더해보시면요. 그러면 얘도 똑같아요. 언제일 때? x가 3일 때. 그러니까 x-3의 제곱이고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2다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2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도 개수를 모르니까 새롭게 c라고 쓸 거냐라는 거죠. 새롭게 c라고 내가 써야 되느냐라는 거죠. 문자를 그렇게 막 늘리면 좀 안 좋으니까요. 여기 fx는 ax 제곱이고 여기 gx는 bx 제곱일 테니까 둘이 더하면 몇 x 제곱이겠어요? 당연히 a-bx 제곱이겠죠. 물론 뭐 c로 바꾸는 게 더 쉬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네, 그게 더 쉬운 문제도 있겠죠. 처음에 그렇게 설정을 하는 게요. 근데 엔간하면요 문자는 쉽게 잘 안 늘리는 게 좋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최소값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a-b가 0보다 크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f1 플러스 g1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 약간 일종의 항등식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것도 항등식이잖아요. 왜냐면 fx는 이거다라고 설명을 했고 gx도 이거다라고 설명을 했고 fx 플러스 gx도 이거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싹 다 정리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진짜로 이제 f랑 g에 대한 어떤 관계식을 밝혀내도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그게 너무 어려워 보여서 일단 이거 먼저 해보고 안 되면은 뭐 해봐야죠. f1 플러스 g1이 뭐냐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x한테 1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요. 1 대입해봤어요. 일단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뭘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랑 똑같냐면 a-2 곱하기 4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뭘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4의 2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2가 뭐냐라는 질문이랑 똑같습니다. 그럼 저 4a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2를 어디 가서 구해와야 되냐면 저쪽 가서 구해와야죠. 그쵸? 근데 F1이 우리가 뭔지를 알죠. 4라고 바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G1도 4B 플러스 2라고 알 수 있죠. 좀 문제 흐름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갖다가 넣어볼까요? 그러면 저쪽에다가 이거는 뭐 생각보다 어렵다 이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플러스 6이랑 아 이거 A 플러스구나. 참 이거 더 있으면 네네. 미안 여기 더했는데 왜 마이너스라고 생각했지? 플러스죠. 여기도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니까 A가 2라고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데 이거 너무 좀 귀찮은데. 할게요. 뭐 우연치 않게 뭐가 하나가 건져졌네. 자 다시. 자 여기까지 나왔어요. F가 이거고 G가 이거예요. 그래서 F랑 G를 더했어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AX 제곱이고 여기는 BX 제곱이니까 이 상태로 더했으면은 개수가 이제 A 플러스 B가 나와야 되는 거죠. 까지 됐죠. 그 다음에 방금 F1 플러스 G1을 물어봤길래 저는 그냥 X한테 1 대입해봤거든요. 1 대입해봤더니 4의 2 플러스 4B 마이너스 2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얘를 지금 우리는 F1이랑 G1을 진짜로 구해봤어요. 제가 저기 X에다 1 넣어보고 여기다가 G한테 1을 넣어봤더니 이쪽은 이제 4가 나오고요. 1로 없어지니까 이쪽은 4B 플러스 2가 나오길래 아 이거 더하면 게 4B 플러스 6이랑 계산 결과가 똑같구나라고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없애봤더니요. A가 2라고 직접 구했어요. 저는 그냥 한 번에 구하는 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A가 2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일단 안고 갔고요. A가 2라고 써놓고 B는 이러면 진짜 저걸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써보면 그러면 이거죠. 그 다음에 gx는 몰라요. 아직 그대로고요. 여기 밑에 있는 fx 플러스 gx가 라고 나왔으니까 아마 숫자 적당한 거 다시 대입해보면요 나오긴 나올 거예요. b가. 근데 이렇게 계시는데 이거는 제가 좀 풀어볼게요. 이 상태에서 원래는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그냥 아무거나 숫자 하나 대입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방금 마이너스 1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하면 이번에는 f-1이랑 g-1이 나오겠죠. 여기서 그다음에 어쩌고저쩌고 계산안이 나오면요. 여기서는 b가 없어지고 a만 살아남기 때문에 분명 b가 뭐다라고 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따로 계산해서 어차피 이거 물어봤으니까 계산해서 더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그거 노가다 하기가 싫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다들 계산해서 할 수 있으니까 좀 방법을 찾아볼게요. 저도 덜 귀찮게 푸는 게 좋으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다르게 좀 쉽게. 아무튼 뭐 계산해서 하니까 지금 나오는 결과가 뭐 마이너스 2라는데 여기서는 네 그렇습니다. 또요. 118. 이것도 또 똑같네요. 앞에 문제들이랑 그렇죠.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제곱이고요.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인데요. 얘가 언제가 최대값을 가지는 순간이고 그때 최대값이 뭐냐라고 물어봤죠. 얘도 마찬가지로 저거 해주시면 되겠죠. 치환해 주시면 되겠죠. 뭘로 하시든 딱히 상관은 없는데요. 우리가 그래도 이 문제가 좀 어려우니까 좀 최대한 심플한 식을 치환을 하는 게 낫겠죠. 저였으면 얘를 그냥 치환을 했을 텐데. A입니다. 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숙련이 됐다라는 가정하에 여기다가 x 제곱 마이너스 2x는요 A래요.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가 1,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건물은 어디까지만 있는 건물이냐면 지하 1층까지만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애초에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하면은 요 A가 절대로 마이너스 1보다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저렇게 치환을 해주시면요 그냥 범위를 정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당연히. 그래야 좀 덜 헷갈리겠죠. 자 그럼 범위를 정했으니까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 진짜로 치환을 해봐야겠죠. y는 마이너스 a 플러스 4에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죠. 어차피 이 상태로 살펴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거 전개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y는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원래는 8a인데 여기 2a가 있으니까 6a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5죠. 이렇게 요거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상태로 볼 건 아니니까요. y는 마이너스로 묶은 채로 a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6이 아니죠. 마이너스 6입니다. 얘는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요. 얘랑 달라요. 얘는 x랑 a에 대한 식인 거고요. 얘는 a일 때 y입니다. 그러니까 x랑 a랑 y가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죠. x에 따라서 a도 정해지고 a가 정해지면 y도 정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
여기쯤 있다고 치고요. A가 마이너스 3일 때 얘가 마이너스 6인 거고요.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A가 언제일 때만 살펴보기로 약속을 했냐면 우리가 마이너스 1일 때만 이거보다 오른쪽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A가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6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그게 안 되고 언제일 때 A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을 대입을 해봐야겠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0을 최대값으로 가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A가 얼마일 때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X가 얼마일 때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X제곱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10을 가진다. 넘어가 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일 때니까 A가 마이너스 1일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X가 1일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죠. X가 1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10을 가진다. 네, 또요. 또 없어? 20번? 진짜 노가다 해야 되나? 그럼 귀찮아. 여기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인 보자마자 우리는 여기가 4고요 여기가 0이고요 추계방정식을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x가 2다 정도를 먼저 체크를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직사각형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죠. 일단 이 참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분석이 끝난 상태로 여기서 갑자기 뭐가 생겼냐면요. 이렇게 내접하는 직사각형이라는 게 생겼대요. 이런 식으로요. 요게 있고요. 얘가 어떻게 해야 둘레의 길이가 최대가 될 거냐. 둘레라고 하는 거는 가로랑 세로의 길이만 잘 세팅을 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디를 좀 그 기준 라인으로 잡을 거냐면 문제를 풀 때요. 여기를 x는 a라고 잡을 거예요. 꼭 여기일 필요는 없어요. 저쪽이어도 되는데 이쪽이 조금 더 편해요. 여러분들 문제 풀기에. 그럼 여기를 x는 a다라고 잡게 되면요. 우리는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좌표를 a,0이라고 세팅을 할 수 있죠. 첫 번째로요. 그 다음에 여기 좌표도 표현하기 가능해요. 왜냐면은 x가 a일 때 이 이차함수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인지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직사각형의 얘기를 할 때 방금 가로랑 세로 길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세로의 길이를
먼저 표현을 할 수 있죠.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다라고 정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얘는 y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이고 얘는 y가 0이니까 이만큼의 길이를 표현하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로의 길이만 표현을 해보기로 했어요. 근데 가로의 길이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를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왜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라는 거니까 우리는 이 길이가 a-2라고 알 수 있죠. 그쵸? 근데 이차 함수는 뭐냐면요, 여기 추계방정식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다 보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a-이면은 반대쪽 길이도 똑같이 a-2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로의 길이가 얼마냐면은 2a-4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미지수만 x는 a다라고 잘 세우면 나머지 이제 가로 세로의 길이를 다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저게 꼭 이쪽일 필요는 없어요. 저쪽이어도 되는데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쪽이 조금 더 편해요. 여러분들 문제 풀기. 자, 그러면 둘레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둘레가 최대가 될까라는 얘기인데, 둘레라고 하는 거는 가로 세로 두 번씩 더한 게 둘레잖아요. 그렇죠? 한 번씩 더했을 때 최대가 되면은 최종적으로 둘레가 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 힘들게 하지 말고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a-a제곱 플러스 4a랑 2a-4랑 더했을 때 어떻게 해야 최대가 되는지가 둘레가 최대가 되는 거랑 똑같죠? 그쵸? 그러니까 둘레도 뭐 제 마음대로 k라고 정해보면요, 둘레 k는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3입니다. 그럼 둘레는 언제일 때가 최대예요? a가 3일 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3,0일 때가 둘레는 최대가 얼마예요? 5가 아니라 10이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가로 세로 한 번씩 더했을 때가 5다 보니까 둘레 자체는 10이 최대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됐죠? 그게 120번. 또요. 없어? 어이, 다들 할말 했나봐요. 네, 할 말 하셨으면 미리 좀 드려봐야겠죠. 교재 마무리 먼저 해주시고요. 교재 마무리 다 돼 계시면 저희 이거 한번 정해볼까요? 어디서부터 가장 라고 했지만 사실 그냥 다 해도 딱히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문제 양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어가지고 한 60문제, 50개, 한 50개, 5, 60개 정도. 긴 한데요. 그래도 좀 많이들 어려워하시니까 다 풀어보실 분들은 다 풀어보셔도 돼요. 상관없는데, 네, 그래도 어려워들 하시니까 맨 마지막 거씩은 좀 빼고 할까요? 그러니까 유형당 하나씩 해서 유형 1번 같은 경우는 그러면 651번이 빠지는 거죠, 숙제에서. 네, 풀어보셔도 돼요. 제가 답은 다 부를 건데요, 그날. 그래도 숙제로는 빼드릴게요. 하고 이제 656번도 빠지는 거죠, 유형 2번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씩 빼드릴게요. 그럼 한
좀 줄겠죠? 한 40몇 개 되려나? 50개 50개 되려나? 아 40개 하고 CRT 풀어보시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숙제로. 네, 미리미리 조금씩 시험 공부 좀 해두세요. 중요한 순간에 수학 좀 할 수 있게. 알죠? 네. 그리고 질문 없으시면은 네, 좀 고쳐보시고 시험 이따가 바로 볼게요. 접하고 개인적으로 따로 질문하셔도 돼요 지금. 어? 어? 네, 볼게요. 네, 뭔가를 제가 해버렸습니다. 이거 방금 이랬잖아요. 아, 좀 그냥 해볼까요? 영어로. 이거 제일 그냥 생각하기 쉬운 게 0이어가지고 그리고 저 닦아요? 네. 아깝다. 그냥 써. 쳐 그냥 쓰는 거예요. 저.
있었는데 이거 하나만 빨리 설명하고요. 끝내고 시험 볼게요.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도 돼요. 그냥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다 전개해가지고 비교하듯이 해도 상관없거든요. 상관없는데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계속 좀 고민을 해봤는데 0을 한번 대입을 해보기로 해봤거든요. F한테도 0을 넣어봤어요. 첫 번째 식에다가. 그러면 A 플러스 4라고 나오겠죠. 두 번째 식한테도 0을 대입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B 플러스 2가 나왔고요. 세 번째 식한테도 전체에다 그냥 식을 0을 대입했더니 F0 플러스 G0이 이거 0을 대입하면 9잖아요. 그래서 9A 플러스 9B 마이너스 2가 돼가지고 얘네들 더한 결과가 얘다라고 생각해도 되죠? 그쵸? F0이랑 G0 더한 게 이거니까. 그래서 해보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6이랑 9A 플러스 9B 마이너스 2랑 같아서 A 플러스 2가 통째로 넘어가서 8A 플러스 8B가 8이 돼가지고 A 플러스 B가 1이라고 식 얻어냈거든요. 괜찮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본 게 F1 플러스 G1이다 보니까 밑에다가 1 대입해봤거든요. 밑에다 1 대입해봤을 때 저게 이제 4가 되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4A 플러스 4B 마이너스 2가 되다 보니까 A 플러스 B가 아까 1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라고 좀 더 간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좀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하고 시험 기억 영상은 여기서 끄고